여러분, 혹시 책 읽다가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거나 주인공이 잘 되니까 꼭 내일처럼 기뻐서 소리 지르고 그런 적 있으세요? 바로 그 단순한 경험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독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아요? 소설 주인공이 너무 슬퍼서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또 그가 아주 작은 성공만 거둬도 내가 다 뿌듯해서 주먹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책 속에서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 경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독서 치료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심리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마음을 치유한다는 생각, 이거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뿌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와, 무려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도서관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정말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야기가 가진 치유의 힘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물론 그렇죠. 좋은 책 한 권 읽고 나면 정말 큰 위로가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아볼 독서 치료는요. 그냥 책 읽고 감동받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에요.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깊이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독서 치료는 정확히 뭘까요? 그 진짜 의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책을 읽는 행위, 그래서 위로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대 독서 치료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책은 그저 시작점일 뿐이고요. 그걸 매개로 참여자랑 전문가가 계속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상호작용? 좀 막연하게 들리시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책을 읽고 나서 막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요. 아예 내가 직접 그 등장인물이 돼서 연기를 해보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을 글로 써보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가 더 이상 책 속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딱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독서 치료라는 건 훈련된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서 문학 작품을 중간에 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흩어져 있던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침내 성장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아주 체계적인 여정. 바로 이게 독서 치료입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 심리학적인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 쪽에서 보면요. 이 독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이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심리 단계로 설명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동일시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면서 등장인물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카타르시스예요. 주인공이 막 울 때 같이 엉엉 울고 그가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함께 환호하면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내 감정들을 시원하게 터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통찰의 순간이 옵니다. 이야기라는 거울을 통해서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 새로운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 단계가 이야기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마법 같은 과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서 치료가 지금 여기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독서 치료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보세요. 1999년에 작은 연구회로 시작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정식 학회가 만들어졌고요. 2009년쯤 되니까 관련 논문이 무려 370편 넘게 쏟아져 나오면서 아주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연구들을 보면 특히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주로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았나 보니까 바로 자아 개념, 학습 동기, 진로, 이렇게 나의 성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치료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또 병원이나 쉼터,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독서 치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독서 치료의 진짜 목적은 그냥 좋은 책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 바로 그게 독서 치료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줄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